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포인트로 돌아가면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테니까 그러게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인간만 존엄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래서 답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가 나왔던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너의 모든 오만과 편견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야 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이 바보로 살기 싫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엄하고 가치 있다. 이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좋아 라는 문장만으로 대답이 시작돼도 되는데 굳이 첫 번째 문장을 달아준 이유가 뭐냐는 거야. 제가 해보겠습니다. 벌써 정한 거야? 느낌으로만 말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지금 어떻게 이제 행동으로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부터가 이 오만과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이 많이 필요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걸 약간 한 20-30% 내가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말이 이게 지금 약간 언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앞에 말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얘기해 준 것 같고, 성원이 형은 어떻게 보세요? 왜 앞에 이런 저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가치 있다를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그래 맞아 모든 게 가치 있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서는 절대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이게 모든 것이 가치 있다라고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먼저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너의 오만과 편견을 네 속에 있는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그게 가득 차 있는지를 너의 삶 속에서 그걸 계속 깨우쳐가지 않으면 이 단계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오만하다. 내가 오만한지를 깨닫기가 진짜 어려워. 어렵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레벨링 했잖아요. 이게 레벨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 이 사회에서 자기 오만을 깨우친다? 진짜 저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자기 오만. 그리고 오만이 제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요즘 사회에서 멘토를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지 진짜 어떤 선생님, 멘토 그거를 찾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가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고 할 수 있고 문제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끝을 그냥 계속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오만함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계급의 끝판왕에 간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견도 오만과 이제 다른 이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은 이제 치우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치우친 거를 잘 보기가 그것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편견에 치우치기 쉬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사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오만해지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편견에 치우치기가 너무 쉽지 않나. 이런 걸 먼저 내가 느끼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그러니까 인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의식적으로 이걸 저항해 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주입식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가치가 있어. 야, 가치 있대. 거기 가치가 모든 게 똑같은 가치가 있다. 그게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게 네 속에 오만과 편견을 깨우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될 거야. 그 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성원이 형 말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을 한 결과물이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없애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내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 사고를 일으킨 근본 동력을 없애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다른 데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러한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간만이 존엄하지 않다라는 사고를 갖고 오는데, 답만 찾아가지고 인간만 존엄하지 않다라는 것에 꽂히면 다른 부분에서 인간만 존엄하다라는 그림이 또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만과 편견을 버린다면,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론적인 그 인간 존엄성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을 준 것 같고, 그래서 바보로 살기 싫지.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주는 거죠. 바보로 살기 싫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엄하고 가치 있다. 이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좋아. 문명의 이기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 바로 문명이 나오죠. 왜냐면 인간만이 존엄하면 막 터널 뚫어버리고, 막 땅 부시고, 강 파헤치고, 간척 사업하고, 무리한,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이기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타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야. 참 웃긴 거죠. 나만 존엄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연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다. 결국에는. 그렇죠? 자연을 훼손하면 결국 나도 이렇게 지구 온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다시 그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자연 자체가 스스로 나라고 인식하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자연재해가 나야지 조금 느낄 만큼.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태어나도 그렇고 날씨만 보더라도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우리 몸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 자체가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늘 알면서도 자연과 우리를 분리시켜놓고 인권이라는 그 어떤 말로써 항상 늘 가치 있는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보다도 환경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수도 있지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항상 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그 측면이, 그게 참 요즘에선 절실히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계속 가속화된다면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화성을 가지 않아도 화성과 같이 지구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잖아요. 지금 화성 가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산소호흡기 끼고 산다는 건데, 그게 진짜 지구가 화성처럼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이기로 자행되어 온 모든 폭력의 근원이 바로 인간은 타고나면서 존엄하다. 그러니까 인권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을 강조하게 되면 인권 또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착각으로부터 기해냈다는 사실을 생각해봐. 차라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엄하다는 전제하에 인간은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과정에서만 내가 존엄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분명히 말하는데 인간이란 동물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한 결코 존엄한 존재도 아니며 타인의 존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개보다 하등한 동물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결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 하더라도 50% 떨어질 수 있다.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즉 이런 오만과 편견이라는 걸 버리고 인권보다는 물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금의 현실과 접하지 않는 환경 문제라든지 양극화나 문제라든지가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예, 교수님 뭐, 예, 뭐 마시면 아까부터 계속 뭐, 예, 존엄인 것 같은데. 네? 존엄이 뭔지를 지금. 존엄, 그쵸? 존엄, 그쵸? 그게 또 시작의 존엄하다. 나는 관대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긴 하는데 300에 나오는 그 기록에서 망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운석 선생님이 고전 시간에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 되묻고 하시는 것 같아. 혼자 질문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 계속 질문하시고 그쵸.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옆에서 산숨소리 계속 들고. 근데 이게 되게 공부의 시작, 아까 말한 단어를 명확하게 아까 우리가 언어를 진짜 존엄이 뭔지 그냥 대충만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단단한 존엄이라는 게 우리 공동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의에 이르러야 그 위에 인간만이 존엄하지 않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존엄은 뭐 이런 거야 라고 대충 뭉뚱그려서 아는 것보다도, 근데 또 이것도 사전에 의존하다? 과연 네이버가 그런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이거 봤는데. 네. 존엄을, 말만 존엄만 들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네. 저 보니까 그걸 해. 다른 것이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하다. 네. 상대적. 인간이 고립? 있었나? 고립과 같은 비슷한 내용도 되네요.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차원에서 존엄인 거잖아요. 누구보다 더 존엄하고 누구보다 가치 있어 이거잖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함께 이 공간에서 함께 사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겠죠. 존엄은 그런 이제 이번에 다른 것이 감히 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선동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주체가 존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다른 것을 침범할 정도로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동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존엄한 것이지 남들과 가치적인 우위에서 있어서 존엄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엄은 선동을 당하지 않는 주체적 의미에서 말을 하는 존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명의 주체라고 자꾸 수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문명의 주체로 살아낸다. 그거 이제 자기의 가치라는 거고 뚜렷한. 근데 저 아까 그 오명과 풍부한 얘기하는데 또 저는 또 그게 또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제가 더닝 크루거 역할을 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걸 환영적인 모욕감이거든요. 이 오만과 편견이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자기가 환영적인 모욕감에 취해 살았구나를 자기가 깨닫는 순간 그때 추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존이 시작하는 거예요. 문명의 주체로서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또 여기서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걸 버리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물론 뭐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안 하고 시작하면 나 못하나? 오히려 자괴감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주변과 공존을 이루고 가고 그게 오만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국 도구기 때문에 도구가 날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도구화 시켜서 그걸 내가 오히려 더 많은 에너자이틱한 에너지로 가게끔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도구화 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도구 자체가 그러니까 손가락에 장갑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갑을 손가락에 맞추는, 그러니까 주객전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선생님이 말하는 끊임없는 저항 정신, 자기 인식,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너무 센 거 아니야라고 답변은, 그러니까 이제 개보다, 여기 꽂혔어 지금. 개보다 하등한 동물, 말에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전체적 맥락은 우리는 이제 대화에서 말에 꽂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본질이라고. 수익률에 꽂히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과, 그러니까 이게 말에 꽂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체를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를 보면 이게 그 사람이 그 왜 말을 했는지가 다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거든요. 왜냐면 전체를 보는 건 포용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떤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의 전체를 보면 불쌍해요. 이제 오발탄에서도 보면 은행 포위범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둘째 나오거든요. 은행 포위범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근데 단순히 은행만 털었다는 사실만 보면 죽이려고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본다라는 건 결국 포용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문명. 제가 아까 그때 말했을 때 문명의 핵심은 그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코끼리 다리가 나오는 게 그 서문에 나오는 거라고 머릿말에 나온다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꽂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꽂히는 걸 또 재밌게 풀어가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꽂히는 게 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또 존재해야 계속 그거를 좀 깨우치고. 그러니까 왜냐면 성철 스님하고 김사충이경하고 앉아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차나 마시고 끝나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대중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도 또 꽂히면은 또 이 꽂힌 이야기는 또 잘못됐다라고 꽂히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표현이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만나는 것도 되게 재밌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개보다 못하다는 결국 인간이 배워야만 인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배우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인간도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이제 정아야 너는 그저 인간이라는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인간이라는 고정된 관념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무궁무진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 될 수 있다는 포텐셜이 아니라 인간은 뭐다 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의 우월함만이 내포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다라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은 즉 계급화를 할 수 있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정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면 다른 거와 분리가 될 수 있잖아. 분리가 되면 계급화가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포텐셜의 감정에서 두면은 이게 그런 대화가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지워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아까 말한 김 선생님 얘기하면 범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인간은 뭐든지 될 수가 있는 무궁무진한 그 포텐셜의 존재니까. 그리고 더 큰 범위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존엄하게 생각해보는 거야.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던 서양인들은 흑인을 노예 삼고 유생인종을 과학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으로 치부해서 차별했던 모순의 역사를 지나왔어. 인간이란 정의가 서구인들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으로 몰입돼서는 결국 똑같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기 멋대로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드는 자만이 생각이 인간이라는 규정을 한 거야. 고대시대는 전쟁 능력이 없는 여자와 노약자는 인간이 아니었고 중세시대는 기독교인은 인간도 아니었어. 비기독교인은. 서양 근대를 거치면서 과학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게 된 거야. 그러니 동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은 인간으로 볼 수 없었겠지. 지금 우리가 가난한 국가를 보는 눈도 다르지 않고 나보다 못한 인간을 보는 눈도 다르지 않아. 그러한 규정과 분리는 고도의 문명이 아닌 짐승처럼 가장 본능에 충실한 수준에 불과해. 알겠니? 이건 조폭이 만들어 놓은 룰과 전혀 다르지 않아. 공존을 파괴하는 거라고. 정아는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아는 풀한포기의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이제 또 중에 나오는데 말이 좀 길어지긴 했어요. 이게 이런 걸 이해하려면 사실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저리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하기시스처럼 딱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이란 정의가 지금으로 보면 서구인들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이제 암암리의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지금의 인간이라는 어떤 정의를 서구의 개념으로 많이 정의되어 왔다. 시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란 정의에 대한 생각이 서구적 세계관이 많이 개입이 된 것 같아. 말이 좀 어렵지. 서구적이라는 말도 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세계관이란 말도 와닿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사는 게 동양과 서양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개념이 없지. 중국을 가도 그냥 뭐 아파트 다 있고 삐죽삐죽 다 있고
동양의 문명권을 좀 바라보기가 힘쓰지 않으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서구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막연해. 기독교적 세계관. 그렇죠.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동양은 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유일신 좀 어렵죠. 네. 우리 그냥 하늘 이렇게 생각하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게 없는데 서양은 신이 일단 기본 그 전제잖아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직선적인 세계관. 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인간이 창조했다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간을 보면 동양과 서양의 차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니체도 결국 신은 죽었다.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오래. 그러니까 천년을. 아니 근데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는데 거기에서의 한계는 또 뭐예요? 결국 신적 세계관이야. 신의 존재성 죽었다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 어떻게 죽지? 어떻게 살기 전에 그러니까 신적 세계관에 그것도 갇혀 있는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들으면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야. 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에 기반한 차고적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혁명적인 생각도 결국엔 신에선 벗어나지 못했어. 서구적 세계를 보면 그게 좀 한계가 있는데 동양은 이미 그 공자 사상에부터 경원인지 사상이 있잖아. 극단적이야. 신을 완전 부정하진 않아. 신은 있어. 근데 조금 거리를 둬. 이게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담배를 펴. 근데 하루에 한 대만 펴. 그렇잖아. 이게 궁극의 경지거든. 인간이 진짜 담배 피는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진짜 이게 궁극의 경지거든. 내가 볼 때는. 그 사상이 유교적 바탕에 우리나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뭐 어머니가 불교고 아버지가 유교고 내가 기독교고 딸이 이슬람교에도 싸우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원이지 사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까지 이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세고하려면 우리가 진짜 많은 세계관과 공부가 필요하지.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자연스럽게 남들이 짜여진 서구적인 인간의 세계관에 부착돼서 인간만이 존엄하다라는 생각조차는 안 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가. 그런 조차를 안 할 거야. 인간만 존엄이 뭐야 이런 생각조차는 안 하지만 결국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인간만이 존엄하다는 생각을 안 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인간만이 존엄하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된 거지라고 지금 와서 알게 된 거잖아, 정화가. 하지만 그거를 파고 들고 공부하고 오만과 편견. 사실 공부라는 게 오만과 편견을 버리는 거거든. 내가 볼 때도 공부라는 걸 하면 계속 작아지고 왜 모르는 게 많아지거든. 내가 아는 거가 한강물에 물 한 가지밖에 안다는 걸 아는 거거든. 진짜 그게 공부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 공부는 채우기 위한 목적이니까 오히려 공부라는 아주 큰 도구를 가지고 오만과 편견을 만들어내는 아주 비상식적인 걸 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는 오만과 편견을 지우는, 그러니까 점점 줄여가는 가장 큰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오만과 편견을 만드는 세상이 가고 있는 거지. 풀 한 포기의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우리는 진짜 풀 한 포기의 가치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닐까요? 성원이 형 어떻게 생각해? 풀 한 포기. 저기 형 집에도 이렇게 꽃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가치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풀 한 포기 하면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케미 들어서 고전을 처음 공부할 때 많이 걸었어요. 걷다가 이제 그 버들가지를 우연히 이제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겨울 무렵이었는데 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버들가지가. 네? 네, 그냥 그때 어땠냐면 걔 모습이 정말 그냥 처져가지고 바람 불면 이제 왔다 거리면서 살랑살랑 그냥. 근데 아무도 걔를 안 쳐다봐.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날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 이렇게 관종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누가 얘기해주면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인생을 한평생을 바쳤냐? 너? 근데 얘를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욕을 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다 그때 풀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근데 걔만 정리 안 되고 걔만 이제 또 자랐는지 어쨌는지 그 버들가지의 그 모습이 그게 진짜 볼품이 없어요 사실. 근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얘가 나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그때 딱 들면서 아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프란포기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몇 번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면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화가 그때부터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막 되게 멋있고 막 화려하고 굉장히 이제 잘 가꿔져 있고. 저는 이제 곤지암에 화담숲을 자주 갔거든요.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잘 정돈이 되어 있거든요. 직원이 어마어마해요. 거기 LG그룹 그 구봉근 회장이 예전에 구봉근 회장이 하여튼 그 회장이 거기에 이제 그 털을 잡아놓고 그거에 돈을 많이 때려 부었죠. 그 삼성 그 이병철 회장도 저기 그 용인에 그 미술관 있잖아요. 미술관하고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걸 해놨는데 굉장히 정돈이 잘 되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거기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화려하고 잘 정돈돼 있고 가꿔져 있고. 그래 이제 사람들 거기를 이제 보통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 갔다 생태 습지를 이제 갔는데 와 거기가 너무 멋있는 거죠. 사람 손이 이제 그래도 가긴 갔죠. 데크가 깔려 있고 막 이렇게 손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평소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야생. 근데 이게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이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떨 때는 그 화담숲에 가서 또 그런 정돈된 그런 것도 되게 멋있다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돈되지 않은 가꾸지 않은 그 날것의 그 습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프란포기아 그 얘기가 나오면 저는 자주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도 똑같잖아요. 네. 사람도 어떤 자기를 가꾸려고 부더니도 애를 쓰지만 그게 굉장히 볼품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다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동물적인 사람이 굉장히 끌리는 거예요. 가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게 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은 거죠. 왜? 자기는 그거를 지금까지 내세우는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네. 좀 포장해가지고 뭐 잘 갖춰서 막. 네, 저는 그 대목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프란포기. 사람들의 욕구가 되게 다양하긴 한데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안전한 욕구, 그 다음에 뭐 사랑과 뭐 소속해서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이제 그 사람의 욕구 단계를 미대적으로 메슬로우나 근데 가장 말단이 욕구 단계 이게 이제는 가장 하단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단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듯이 이 학자도 그걸 그렇게 나누는데, 아무튼 첫 번째 가장 하단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가장 최고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성취. 그쵸, 자아실현. 자기의 자아실현이거든요. 근데 자아실현의 그 바로 아래 단계가 자아존중인데 그게 이제 인정 욕구 같아요.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냥 자기를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보낼 게 아니라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남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어떤 평가받고 싶은 욕구,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전에서도 위기지학하고 위인지학 있잖아요. 위기지학은 자신을 위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자기가 만족을 얻는 학문이에요. 남한테 보이고자 하는 학문이 아니라. 근데 위인지학은 남한테 보이는 학문이거든요.
그거의 차이점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만족하고 자신을 위한 허물하는 사람들은 남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자기 삶에 충실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공덕이 쌓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지난해 공개 강의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고 다니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지향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고 그 내공이 쌓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발현하지 않더라도 남한테 저절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말하는 것처럼 풀한 포기 같은 것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그치, 거기서 배울 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 자체를 지워버린 결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존엄성 자체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풀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을 없앤 거니까. 근데 그게 정말 어렵죠. 왜냐면 풀한 포기라는 것에서 나와의 동질감을 느끼고 오히려 풀한 포기를 더 높이는, 부끄러운다는 건 그 사람이 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그 어떤 그 사유적 체계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공부하지 않은 인간이 과연 이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풀 한 포기의 가치도 그만큼 크다. 인간의 존엄성 그 이상을 뛰어넘는 더 큰 사유를 한다면 인간을 포함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존엄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지나치는 풀 한 포기도 소중한데 하물며 인간들은 존엄하지 않겠니? 이 생각의 하나의 차이로 성인의 경지로 가느냐, 인간도 못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바탕을 가지면 결국 인간도 존엄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우리가 투자에서 시세의 원리와 매집의 원리를 바탕을 깔고 비전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시세가 나야 되는 건데, 시세에 대한 원리, 매집에 대한 원리가 없이 그냥 비전만 막 심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오만만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잘못 심어서 대박이 나버리면 내가 맞다고. 하지만 이런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그런 어떤 바탕 안에서 자기만의 씨앗을 심어서 그 존엄성을 청설 스님처럼,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로 실천한다든지, 김수환 추기경처럼 명동성당에 그 많은 박해받은 사람들 받을 수 있는 무한성의 포용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의 연습 안에서 내가 어떤 씨앗을, 사람들이 씨앗을 꽂히기만 하죠. 그래서 불교를 믿어야 돼. 그래서 천주교를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성인이 그런 토양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 근본적인 의지가 무엇이냐. 파고들어 봤을 때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풀 한 포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이상 그 가치도 아니다. 그런 걸 통해서 형이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우리는 느낄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들으시는 분들도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토양 안에서 비전이 심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